노영씨 당신을 백상만의 의원, 살해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조각, 도시를 보다 보면요, 이 드라마가 사람을 이상하게 흔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해서가 아니고, 누가 죽었는지가 궁금해서도 아니고, 조작과 반전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드라마를 지배하고 있던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 바로 아니었습니다. 커트로는 늘 차분하고 부드러운 미소도 짓고 말투도 점잖은데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냉기 같은 게 있었죠. 이 사람 자기만은 절대 안 망한다고 믿고 있구나. 저는 이 확신이 요한이라는 캐릭터의 가장 무서운 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누가 죽어도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억울한 누명을 써도 누가 인생을 잃어버려도 그건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건을 관리한다고 믿었고 사람을 배치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때는 지루해하고 어떤 때는 즐기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이번 실험은 이렇게 해볼까? 하는 과학자의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오만함은 자신의 세계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9화와 10화가 지나면서 그 표정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만든 시나리오에서 박대중은 단순한 한 장면짜리 조각이었습니다. 한번 잘라내고 증거 몇 개 조작하고 언론에서 치받고 싸늘하게 버리면 끝나는 인물. 하지만 태중은 무너져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교도소에서 살아남아 타옥을 했고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판을 되레 거꾸로 밟으며 결국 요한에게 뛰어드는 역조각 같은 존재로 변했죠. 게다가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태중에게 진심이고 따뜻한 아버지 같은 마음씨를 가진 노용식과 틱틱대는 성격이지만 태중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마음을 써주는 은비가 있었죠. 그리고 미스테리한 인물이죠. 바로 유모가 있는데요. 그동안 가장 조용했고 위험했으며 가장 오래 살아남았던 그림자 같은 인물인데요. 이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태중 옆에서 진실의 파편을 조금씩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요한은 이것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11화는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뉴스 화면 맨 아래 한 줄짜리 자막을 시작으로 팍중의 진짜 이야기가 세상에 나올 것입니다. 탈옥수 팍중 조작 가능성 제기 처음엔 아무도 신경 안 쓰겠죠. 그런데 그 작은 문장이 몇 시간 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는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녹음 파일은 내부 게시판에 잠깐 올라왔다 갑자기 삭제되고 이런 일들이 살짝살짝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진실을 물 밖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급하게 손으로 눌러서 다시 가라앉히는 느낌. 그때부터 요한은 평소처럼 움직일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너랑 나랑 만나서 해결하자. 100번째 작품인데 누구 좀 닮은 거 같지 않아? 죽이면 이제 드라마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요한이 모든 것을 선택했습니다. 누굴 살리고 누굴 버리고 누굴 조각으로 만들 건지요. 하지만 11화부터는 세상이 요한을 조각으로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검찰은 입고 있던 서류들을 꺼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언론은 과거의 기사들에서 지독하게 반복되는 이름 하나를 찾아냅니다. 바로 아니 요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겠죠. 그렇게 진실이 하나씩 조각 단위로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누군가는 분명히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유모가 평생 입을 다물고 있었던 조각이 시작된 그날 방 안에서의 진실들, 이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때 처음으로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드디어 세상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요한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해왔던 말들이 있죠. 이 말들이 이번엔 요한에게 되돌아옵니다. 회의실에서 태중에게 조작된 서류를 들이밀던 그 손들이 이번엔 요한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습니다. 이 사람을 기소합시다. 이 장면은 아요한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판 위에 오르는 순간이 될 겁니다. 초각도시는 악인이 잡혀서 끝나는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끌려가는 장면도 그냥 통쾌함으로만 그리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가 남에게 해왔던 방식 그대로를 거울처럼 돌려주는 연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에 태워지는 각도나 수갑의 차가운 금속 소리, 정신없는 카메라 플래시와 뉴스 속보, 자막 그리고 숫자처럼 소비되는 한 글자, 안요한 구속, 이건 태중이나 수많은 피해자들을 짓밟을 때 썼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처음으로 그 모든 게 자기 자신에게 반사되는 거죠. 이 장면은 아마 속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함이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 하나가 잡힌다고 이 세계관이 깨끗해지진 않기 때문이죠. 11화 12화의 진짜 핵심은 요한이 구속이 되는 게 아니라 요한이 사라진 뒤 세계에서 남은 조각들을 누가 정리하느냐의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태중은 요한의 설계도를 완전히 부숴낼 수 있을지, 은비는 아버지의 진심과 그 사고의 기록을 끝까지 세상 앞에 꺼내게 되고, 노용식은 그날의 추책감을 떨치고 평범한 일상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유모는 마지막 순간 어떤 조각을 손에 쥐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요. 어쩌면 11화, 12화는 요한의 몰락보다 요한이 무너뜨린 살들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되찾는가를 보여주는 회차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초각도시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아주 오랫동안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악마가 잡혔다, 정의가 실현됐다, 이런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판을 진짜 끝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진짜 마지막 조각은 누구였을까?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 것 같습니다. 커트로 보면 마지막까지 싸우는 사람은 박태중일 겁니다. 칼을 들고 몸을 던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 하지만 태중을 거기까지 끌고 온 사람은 누구였고, 그를 끝까지 붙잡아준 건 또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회차에서 보게 될 전쟁은 총과 칼이 부딪히는 싸움이 아니라 각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싸움일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누군가는 That's a fantastic approach. If we focus our efforts on the initial phase, the rollout will be much smoother.